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생 선생님들에게 수업의 준칙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짧은 교육 실습 기간 동안 교생 선생님에게 수업의 A부터 Z까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시지요? 수십 년 동안 초등 교단을 갖고 오신 선생님들에 의해 정리된 좋은 수업의 방법을 수업의 준칙이라고 합니다. 좋은 수업의 필수 요소 및 진행 방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업의 준칙은 임용고사의 수업 실험과도 연결이 됩니다. 수업의 준칙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능력을 갖춘 교생 선생님들이 임용고사 수업 실현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업의 준칙은 시교육청에서 발간 배포한 교육실습 매뉴얼 부록을 참고해 주세요. 수업의 준칙은 도입, 전개, 정리, 기타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가르쳐야 할 수업의 준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 단계입니다. 도입 단계는 전시학습 상기, 동기 유발, 학습 문제 정리, 학습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각 학급에서 약속된 집중 신호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뒤 전시학습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나래별 이번 시간에 필요한 준비들이 잘 되어 있나요? 그러면 함께 이번 시간 배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단원 첫 시간일 경우에는 지난 학기나 학년의 배움과 연결하여 전시학습 상기를 합니다. 전시학습 내용을 학생들이 떠올리게 한 뒤에는 이번 시간 학습과 연결하며 동기 유발로 나아가는 발문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죠? 예, 수진이가 무엇이라고 잘 발표해 주었어요. 오늘은 그것과 연결지어 새로운 내용을 배우려고 해요.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주인공 민서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기유발은 교과, 단원, 차시의 주제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합니다. 허승환 선생님이 쓰신 수업 시작 5분을 잡아라 라는 책을 교생 선생님과 함께 보며 지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도 선생님들은 교생 선생님의 동기 유발이 학습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동기 유발을 통해 학습 문제를 끌어낼 수 있는가를 살피고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기 유발이 자연스럽게 이번 시간에 공부할 학습 문제 정리로 연결되도록 지도합니다. 예를 들면 사진 속에서 발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간에 어떤 학습 문제를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발문하여 학생들이 발표하게 하고 발표 내용을 모아 학습 문제의 문장으로 칠판에 정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움을 구성해 가기 위해서는 학습 문제부터 자기 스스로 설정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배움 중심 수업의 관점에서 학습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정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지도교사와 교생 선생님이 함께 고민한다면 우리 학급 배움 중심 수업의 깊이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학습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학습 활동을 정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교사가 2-3가지를 미리 준비해 둔 활동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학습 활동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는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면서 학습 활동을 구성하는 부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학생 참여형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발문하여 학생들의 사고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학습 활동을 정하는 것입니다. 학급에서 처음 시도할 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교사 입장에서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학급에서 꾸준히 시도하면 초등학생들도 교사와 함께 고민하며 적합한 학습 활동을 구상하는 모습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런 학급을 경험하는 교생 선생님은 이론으로 접하던 배움중심 수업을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다며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수업은 도입 단계를 마치고 전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개 단계에서는 도입 단계에서 학생들과 함께 구성했던 학습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실의 상황에 따라 40분 수업, 80분 블록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의 형태를 따라 활동의 개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협의하며 구성한 학습 활동은 병렬형이나 심화 단계형 구조로 구성이 됩니다. 교생 선생님에게 병렬형 활동 구조와 심화 단계형 활동 구조를 통해 학생들의 배움이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지 확인해 보면 수업 활동에 대한 교생 선생님들의 배움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전개 단계에서는 수학이나 과학 교과의 경우 관찰이나 실험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이 5개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험 활동의 경우에는 주의할 점과 안전사고에 대한 지도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도록 지도하셔야 합니다. 전개 단계에서 교생 선생님들이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모둠 활동을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모둠 활동 전에 모둠이 해야 할 활동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하도록 교생 선생님을 지도합니다. 모둠 활동 설명과 안내에는 모둠원들의 역할, 모둠 활동을 끝마쳤을 때는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표시하고 후속 활동을 안내받는지, 몇 분 동안 활동을 해야 하는지, 모둠에 문제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활동, 짝 활동, 모둠 활동, 전체 활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모둠 활동 운영과 관련지어 교생 선생님에게 고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움 중심 수업에서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진행할 때 교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발문입니다. 순회 지도를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학생의 사고를 전환시키거나 깊이를 더하게 할 때 등 수업의 모든 상황에서 교사의 발문이 학생의 사고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는 발문과 과거에 학습한 내용을 단순히 기억, 재생하여 답할 수 있는 발문을 넘어 의견과 가치 판단, 구체적 사례와 인과관계를 묻는 발문을 통해 교생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생 선생님들은 자신이 고민해서 준비한 발문을 했음에도 학생들의 반응이 없으면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같은 말을 반복하여 발문하지 않고 비슷한 내용의 다른 말로 추가 발문을 해서 사고와 발표를 유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교생 선생님들은 수업을 할 때 자신의 발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적극적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럴 때는 수업 참여가 소극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발문을 하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는 발문보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부드럽게 발문하는 방법 등도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발문, 명확하고 간결한 발문, 개방적인 발문의 방법들도 알려주셔서 실습 기간 동안 교사의 발문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의 깊이를 이끈다는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문의 태도와 관계되어 교생 선생님들이 자주 보이는 문제는 발문을 한 뒤에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대답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평균 10초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유 있게
기다리는 태도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발문과 연결하여 교생 선생님들께 지도해야 하는 내용으로 학생 지명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발문 영역을 다루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생 선생님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발문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소극적이거나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수업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의식적으로 학습 능력이 부족하거나 학습 참여에 소극적인 학생을 의식적으로 지명하며 학생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나 해외 이주가정 학생도 참여시키는 지명 방법도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생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다양한 교수 매체를 활용하게 됩니다. 수업의 목표 도달을 위해 꼭 필요하고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매체인지, 너무 많은 교수 매체를 사용해서 학생의 사고 과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생 선생님이 흔히 하는 실수는 교수 매체를 활용해 자료를 제시할 때 자료에 무엇을 중요하게 살펴보고 생각을 하는지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화면의 예시 발문처럼 교수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볼 때 무엇을 찾거나 생각하면서 자료를 보거나 탐색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발문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업 전개 부분에서 학생들이 모둠 활동이나 개인 활동을 발표하게 되면 칭찬이나 보완할 점을 알려주는 보상 및 피드백 활동을 하게 됩니다. 칭찬이나 피드백 활동을 할 때는 사탕이나 초콜릿 등의 물질적인 보상보다 칭찬을 통해 자긍심을 가지게 하기, 무엇을 잘했는지 구체적인 행동과 사고 과정을 칭찬해 주는 방법을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둠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칭찬이나 피드백을 하는 방법으로는 다른 모둠의 활동 과정과 중간 결과물을 이용하는 방법 등도 지도해 주시면 교사 주도의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서로 협업하는 문화를 가꾸어가는 방법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전개 단계의 마지막 영역은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지도교사는 교생 선생님에게 교육과정 구성에 따라 과정 중심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교육과정 구성에 따라 이번 차시에서는 모둠활동 시 순회 지도를 하면서 정의적 영역에 대한 관찰 평가를 하고 모둠활동 결과물과 발표를 통해 인지적 영역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을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과정중심 평가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교사가 학생을 A, B, C 등으로 등급을 판단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음도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하며 학생 자기평가, 학생 상호평가 등을 교사가 지도하면 과정중 평가의 의미와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업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학생들과 함께하는 부분입니다. 지식적인 요소가 많은 수업이었는지, 활동적인 요소가 많은 수업이었는지에 따라 정리활동의 초점을 달리하여 정리활동을 할 수 있음을 지도해 주세요. 최근에는 수업에서 판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판서는 학습 진행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가장 쉽고 유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칠판을 3등분하거나 2등분하여 학습 진행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방법을 지도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업 정리의 마지막 과정은 차시예고입니다. 오늘 배움 내용과 연결하여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 안내하고 준비물이나 사전 과제 등을 안내하도록 지도합니다. 수업의 준칙을 도입, 전개, 정리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교생 선생님들에게 추가로 비언어적 요소를 지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의 강약과 빠르기, 손의 위치, 시선의 처리, 순회 지도 시 무릎을 바닥에 대고 앉아서 학생과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하는 자세 등을 지도해 주신다면 교생 선생님이 더욱 안정적인 자세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수업의 준칙, 내용이 매우 많고 광범위해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동안 지도 선생님들께서 매일 하시는 수업에 모두 녹아 들어있는 내용을 글로 끄집어낸 것 뿐입니다. 수업의 준칙을 가지고 교육 실습 동안 수업을 배운 교생 선생님은 어떤 모습으로 수업을 하시게 될까요? 저희 반에서 2016년에 수업 실무 실습을 받았던 나래별 선생님의 수업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수업의 준칙을 익히고 교대에 돌아가서도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임용고사 수업 실현을 앞둔 12월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수업 영상은 마이크로 티칭의 방법으로 녹화된 영상입니다. 마이크로 티칭은 수업을 소규모로 축소하여 지도교사가 교생 선생님의 수업을 내용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교사의 수업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이 없지만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수업 진행을 한 영상입니다. 4학년 1학기 과학, 혼합물의 분리를 주제로 한 수업으로 도입 부분과 정리 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활동 2를 중심으로 촬영되어 있으며 재생 시간은 12분 정도입니다. 교생 선생님의 마이크로 티칭 영상을 보시면서 수업의 준칙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생 선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 처리, 얼굴은 모자이크로 처리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지도 선생님들도 이 영상을 다른 곳에 올리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래별이 활동 1에서 혼합물을 분리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정해준 활동 2, 혼합물을 분리해보기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전에 이러한 방법으로 혼합물을 분리해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해줄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 형선이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그렇군요. 우리 형선이는 모래와 쌀이 섞인 경우에 손으로 쌀알을 골라내서 분리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분리해본 방법을 토대로 오늘은 또 어떠한 것을 분리해볼지 함께 공부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 동범이가 어떤 것과 어떤 것 함께 섞어놓았지요? 네, 그렇죠. 쌀과 쇠구슬 그리고 플라스틱 구슬을 함께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분리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준비물을 모아주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준비물을 한번 화면에 띄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범이가 섞어놓은 물건, 혼합물과 그리고 자석, 그리고 책, 그리고 접시를 이렇게 잘 골라주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물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분리하면 좋을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선생님이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서 배운 노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연필을 다 내려놓는 걸 보니까 정리가 다 되었나 봐요. 자, 그렇다면 각자 생각한 내용을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함께 토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모든 친구들과 토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우리 나래별이 잘 아는 경청이지요? 네, 경청 외에도 우리 모둠은 각각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킴이들이 친구들에게 한 가지씩 말해주고 우리 모둠끼리 어떻게 분리하면 좋을지 분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토의할 수 있는 시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샤오미는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체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형준이가 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다양한 예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준 것 같군요. 네, 좋습니다. 우리 원준이 이리 오세요. 자, 지금은 무슨 시간이지요? 그렇지요.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었지요? 네, 맞습니다. 한 손에는 도움공을 쥐고 한 손에는 연필을 잡고 친구들과 토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나래별 신호가 다 들어온 걸 보니까 친구들하고 토의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혼합물을 분리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토의한 내용을 선생님이 들어보고 싶어요. 자, 어떤 모둠이 먼저 발표를 해볼까요? 우리 사랑 모둠이 먼저 발표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사랑 모둠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모두 한 가지씩 다 말을 해주었어요. 그렇군요. 자, 또 다른 모둠 있을까요? 우리 나눔 모둠이 발표를 해주겠대요. 그렇군요. 사랑 모둠이 찾아준 내용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손으로 직접 골라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었어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준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오늘 실험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저기 정리, 보충해주는 의견이 하나 들어왔네요. 네, 우리 형준이가 한번 발표를 해줄까요? 그렇군요. 우리가 체를 이용할 때는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해요.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우리 형준이가 말해주었듯이 체의 구멍의 크기를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형준이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잘 말해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해준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오늘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실험을 할 때, 모둠 실험을 할 때 항상 중요한 점이 있지요. 무엇이지요?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네, 친구의 말을 경청해서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 실험을 할 때 지켜야 할 점을 각자 지킴이들이 친구들에게 말해주도록 할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실험 준비물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과학 실험은 항상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네, 맞아요. 안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물을 다시 보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한번 배움짝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움짝과 대화를 다 끝낸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저희는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발표를 해줄 수 있는 배움짝꿍이 있을까요? 좋습니다. 우리 나리랑 보명이가 발표를 해주세요. 그렇군요. 쌀을 함부로 맛보거나 삼켜서는 안 된다고 해요. 자, 확인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누가 발표해볼까요? 우리 재환이랑 지수가 한번 발표를 해준다고 해요. 재환이랑 지수가 발표를 아주 잘 해주었어요. 플라스틱 구슬이 깨지지 않도록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해요. 거기에 보충 설명이 있네요. 네, 우리 재우가 보충 설명을 한번 해줄까요? 그렇군요. 쇠구슬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구슬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잘 말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생각하면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정해준 방법으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간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배려 모둠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선생님이 한번 관찰해봐도 될까요? 우리 배려 모둠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독점해서 실험을 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역할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우리 미선이는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요? 자석을 이용해가지고 쇠구슬을 골라내는 그 원리를 잘 모르겠군요. 우리 형식이가 저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해서 우리 미선이한테 설명을 해주겠다고 해요. 네, 좋습니다. 함께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을 해줘서 우리 미선이가 그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나래별 신호가 모두 들어온 걸 보니까 실험을 모두 끝마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실험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발표를 들어보고 싶어요. 발표를 해줄 수 있는 모둠 있을까요? 우리 사랑 모둠이 발표를 해주겠대요. 자, 모두 경청의 자세로 사랑 모둠을 바라봅시다. 그렇군요. 우리 사랑 모둠 같은 경우는 원준이가 직접 실험 방법을 몸으로 표현해줘서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그 과정과 결과를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또 다른 모둠 있을까요? 우리 소통 모둠이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소통 모둠 같은 경우는 먼저 자석을 이용해서 쇠구슬을 골라내고 채를 이용해서 쌀과 플라스틱 구슬을 골라냈다고 해요. 그렇군요. 자,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의견의 모둠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협력 모둠 같은 경우는 다른 의견인가요? 우리 협력 모둠 같은 경우는 자석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채로 먼저 크기가 다른 혼합물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자석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우리 소통 모둠과 같은가요? 그렇군요. 결과는 같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준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자석을 이용해서 쇠구슬을 분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채를 이용해서 쌀과 플라스틱 구슬을 구분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실험을 하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게 된 점은 무엇인지 배운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선생님이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선이랑 마리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괜찮아요. 표현하는 것은 달라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져다가 끌어다 써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배운 노트에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리해준 내용을 한번 선생님이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발표를 해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형수가 한번 발표를 해준다고 해요. 자, 경청에서 형수의 말을 잘 듣고 줍시다. 알갱이의 크기를 이용해서 채를 이용하면 우리가 편리하게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우리 나범이도 한번 발표해볼까요? 우리 나범이 같은 경우는 자석에 붙는 물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석을 이용하여 물체를 분리하였더니 아주 편리하게 물체를 분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자석과 채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보는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생 선생님의 마이크로 티칭 영상 속에서 수업의 준칙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찾아보셨나요? 수업의 준칙을 교생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배울 수는 없습니다. 3학년 시기의 수업 실습, 4학년 시기의 수업 실무 실습을 통해 배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 기간 동안 오후에 이루어지는 지도교사와의 수업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제식으로 지도 선생님께 수업의 A부터 Z까지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도 선생님은 수업의 준칙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수업 상황별 좋은 수업 나눔 컨설팅 자료집을 참고해서 교생 선생님을 지도해 주세요. 수업 상황별 좋은 수업 나눔 컨설팅 책자 파일은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교육실습 담당 장학사님을 통해 각 실습학교 업무 담당 부장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지도 선생님들에게 교사의 삶을 배운 교생 선생님들은 실습을 마치고 떠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실습을 마치고 떠나는 날 교생 선생님들께 교육 실습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실습실에서 서클로 앉아 실습 종료식을 했고 모든 실습생들이 돌아가며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실습 기간 중의 추억을 정리하며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고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관 실습과 수업 실무 실습 교생 선생님의 소감을 살짝 들여다 보겠습니다. 빨간 글자 부분에 주목해 주세요. 다시 교사의 꿈을 꾸기로 했다. 실습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잡았다는 소감을 내놓은 교대 2학년 교생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 영상을 잠시 정지시키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온전한 한 편의 글로 읽으시면 감동이 더 커지실 거예요. 이번에는 교대 4학년 수업 실무 실습 교생 선생님의 소감입니다. 학생의 배움이 중심이 되는 수업, 선생님과 학생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 학교 문화와 관련해서 평등한 문화를 느껴서 좋았다는 소감. 동학년 선생님들의 화기애애한 관계를 느껴서 좋았다는 소감. 수업을 보고 듣고 직접 해보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행복했다는 소감. 교육 실습생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소감이 지도했던 교사들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지도 선생님들은 교육 실습 지도를 마치고 지도교사 다모임으로 모여 지도했던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 실습생들이 남기고 간 소감문을 통해 위로를 얻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위로와 보람을 바탕으로 다음 실습을 위해 좀 더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지도 선생님들이 이런 소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교생과 함께 생활하니 말로만 이상적인 척 할 수 없었어요. 우리 학급의 수업 문화와 생활 문화를 이상적으로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실에 있는 동안 외롭지 않고 교실에서 고립되지 않아 좋았어요. 교생들이 떠나니 친구가 사라진 것 같아 허전해요. 늦은 밤까지 수업 준비하느라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지만 저의 수업 능력도 부쩍 성장했어요. 이상을 현실로 바꾸고자 했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 반 아이들, 동료 교사들과 저의 관계가 더욱 좋아졌어요. 자, 이런 소감들을 들으니 교육 실습을 통해 큰 혜택을 입은 이들은 교생 선생님뿐이 아니네요. 지도 선생님들이 자신의 학급을 이상적인 수업과 생활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면서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했고 결국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 선생님들, 걱정보다 기대를 가지는 교육 실습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의 두차시 강의를 마무리하며 송승훈 선생님의 글귀를 나누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실천은 강렬한 영감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만 대다수 사람들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교사가 세월을 견디며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교사가 지치지 않는 방법이어야 오래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다. 사회 구조를 문제 삼으며
교육 불가능성을 탐색하기보다 현재의 교육 환경에서 교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두 차시 동안 나눈 이야기들은 모두 교육 실습계의 선배 교사들이 세월을 견디며 실천해온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지치시지 마시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협의하며 교육 실습을 준비하고 실행해 주세요. 지도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교생 선생님들께 좋은 초등교사의 롤모델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생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교사 되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힘내세요.